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과학원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5주차 때인가 수업을 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개인 위생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간헐적 위관 영양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곧바로 수시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고사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서 본 것이나 들은 것,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전화나 구두나 서면이나 혹은 컴퓨터 같은 것으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먼저 S바 혹은 아이스바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S바 혹은 아이스바 소통은 기억하기 쉽고 구체적인 또 모든 대화에 유용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먼저 I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혹은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합니다. S는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 백그라운드는 배경, 현재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을 하고 어세스먼트, 사정, 자신이 파악한 문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레코멘데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S바 혹은 아이스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교대 근무자들이 서로 근무를 교대할 때 보고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인수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듀티 간호사가 다음 듀티 간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 대면을 해서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전달한다든지 이 서면과 구두를 함께 사용한다든지 혹은 요즘엔 EMR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근무 교대를 할 때 공유하는 정보들은 대상자의 이름이나 병실이나 침상 번호, 그리고 입원 일수, 현재 진단명, 임프레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대상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의학적 치료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상자의 간호 진단과 이에 대한 간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간호 지시나 의사 처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또 새로 입원한 환자 혹은 전원 온 환자, 전실한 환자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의학적 진단,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또 현재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공유를 합니다. 또 퇴원을 한다거나 전원을 가는 혹은 전실을 가고 전동을 가는 대상자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두 혹은 전화 보고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상태가 즉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는 구두로 혹은 전화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의사는 구두 혹은 전화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구두 혹은 전화 처방은 응급 상황이나 의사가 무균적 시술을 하고 있을 때 혹은 기록이나 전산 입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구두, 전화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꼭 밝히고 보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담당 의사가 맞는지 혹은 주치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대상자의 이름, 나이, 성별, 입원 호실, 진단명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보고하고 주로 우리가 바이탈이나 임상적 주요 사항들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시간과 날짜, 그리고 보고 내용과 전화 보고 받은 사람의 이름과 반응 등을 기록을 하게 되고,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약명을 알아야 되고, 정확한 약명을 모르면 철자 하나하나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투약 경로, 용량, 용법, 그 투약 단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때 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마약이나 항암제, 수혈, 항생제 처방은 구두나 전화 처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담당이가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당직 의사나 주치의나 그 다음 의사에게 넘겨서 처방을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이동과 퇴원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간호 단위에서 다른 유닛으로 외과병동에서 내과병동을 이동할 때 혹은 퇴원할 때 그런 간호를 제공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나 간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요즘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서 그 기록들을 보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사건 보고서는 대상자나 직원 그리고 방문객 모두에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평소에 그냥 스테이블하게 있다가 생각할 수 없는 통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난 모든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간호회의입니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대상자 간호에 대해서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혹은 그 간호를 담당하는 다학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자 간호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집담회를 통해서 대상자 간호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은 라운딩 간호 회진입니다. 보통 팀 간호가 이루어지면 팀 단위로 간호사들이 개별 대상자들의 침상옆으로 방문을 해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적용된 간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도 평가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 요즘에는 거의 다 EMR을 이용을 합니다. 전자의무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소병원이나 로컬 같은 데서는 수기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체온은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을 하고 눈금 중앙에서 점을 찍고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맥박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검정색으로 호흡수를 기록을 하고 혈압은 이완기를 분무에 그리고 수축기를 분자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개인 위생이라고 하면 본인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개인 위생 혹은 위생 관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위생을 왜 하냐? 개인 위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청결 그리고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 위생을 통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수면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나, 그리고 건강 상태를 증진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고, 또 필요하거나 했을 때 근육을 이완시켜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위생은 보통 문화적 다양성이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발달 단계나 건강 신념과 동기, 그죠?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와 신체적 조건, 신체상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개인위생을 잘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위생이 잘 되지 않고 불결했을 때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안녕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적절한 개인위생은 개인의 안위나 안전이나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위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수행 시기 언제 하냐,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하는 그러한 간호들, 구강 간호나, 그리고 식사 전 준비나 이런 것들, 세수하기, 그 다음에 모닝케어, 식사한 다음에 제공되는 그러한 간호들, 목욕이나 등 간호나 세발 간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후 간호는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에 제공되는 간호들, 손이나 얼굴 씻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간호, 자기 전에 하는 간호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는 우리 간호들, 회원부 간호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수행 시기를 따라서 개인위생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부와 신체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피부는 보통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표피, 에피더미스, 그리고 진피더미스, 그리고 서브큐 이렇게 피하 조직, 보통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피부가 하는 기능은 우리를 보호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어떤 신경 종말을 통해서 감지를 한다거나, 체온 조절을 해준다거나, 피지나 이런 것들, 땀을 분비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광합성 한다고 그러죠.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을 한번 볼게요. 특히나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염이나 혹은 악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발입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들, 그죠? 그래서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이 불편하면 신체적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톱 발톱입니다. 손톱 발톱 매일 한 0.1mm 정도 자란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보호하고 있죠. 이 손톱도 보면 질병이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강과 치아. 구강은 보통 피부와 점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입술도 있고, 그죠? 그 안쪽으로 볼이나 혀, 경구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강 점막은 분홍빛의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은 치아. 치아는 에나멜질, 상아질, 지소치은, 지근막, 시멘트질, 치조골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하는 치아들. 그래서 보통 영구치 개수는 사랑니 포함해서 32개입니다. 특이하게 사랑니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발. 모발은 성장이나 분포, 유형 이러한 것은 개인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나 노화나 감염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양 이러한 것들도 머리가 푸석푸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모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눈. 오른쪽 눈을 오큘러스 덱스터 OD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쪽 눈을 오큘러스 시니스터 OS라고 이렇게 약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위생 간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눈을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하지만 무의식이 있는 환자나 눈을 수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눈에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눈 간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귀입니다. 귀는 특별한 간호가 없어요. 최소한의 위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휴지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코를 풀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간호 과정해 볼게요. 간호 과정,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간호력, 이 개인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 위생에 대한 지식 부족,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그 다음 신체 사정. 신체 사정을 하는데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나 자가 간호 능력을 사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피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정을 하는지. 자, 피부는 시진과 촉진, 시진과 눈과 그리고 만져서 시진 촉진을 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피부 색이나 질감이나 두께, 긴장도, 온도, 수분 상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 개인 위생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특히나 잦은 목욕, 너무 잦은 목욕으로 인해서 피부가 벗겨지지 않는지, 건조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손위생 이러한 것들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 보통 대상자의 일반적인 피부 문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연령이 있겠죠. 연령에 따라서도 피부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저하나 부동 대상자 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어떠한 내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특히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무게를 많이 받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 간호 능력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균형감이나 지구력, 근력, 조정 능력 이러한 자가 간호 능력을 사정을 해서 대상자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가 간호를 격려를 한다거나 간호사의 보조나 침상 목욕 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피부 문제들이 나오죠. 피부 건조증이나 여드름이나 발진, 피부염, 찰가상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피부 손상 위험 요인, 부동이나 감각 저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체적 기능 저하, 영양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인식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 다음 발. 아까 제가 발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발 관리는 매일 시행해야 하는 개인 위생 간호라고 보시면 되고 발 모양에 따라서 그죠? 발 모양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간호 방법을 검토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를 잘 사정하고 특히나 만성적인 발 문제들은 노인한테서 흔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진다거나 그죠? 혹은 발톱 무좀 때문에 발톱이 두꺼워져 있거나 엄지발가락이 커져 있거나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손발톱. 손발톱 금방 발톱 말씀을 드렸지만 손발톱은 시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을 해서 병소나 건조나 염증, 갈라짐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습관들이 있죠.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아니면 다듬는 것을 부적절하게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직업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혹은 성장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없는지, 인그로우 네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발과 손발톱 일반적인 문제를 묶어놨습니다. 티눈이나 내성발톱, 인그로우 네일 있죠. 무좀이나 발바닥 사마귀,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구강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이 구강간호는 특히나 대상자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생 습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문제를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치은이나 어떤 충치 질환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구강 위생 활동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무의식 환자라든지 비위관 삽입 환자, 산소요법 중인 환자나 기관 내 삽관을 한 환자, 이러한 환자들은 구강 문제가 잘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오랄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모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있는 대상자들은 모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 상태에 있는 대상자들, 이러한 환자들은 모발이 금방 엉킵니다. 자주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는다거나 빗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적절한 모발 관리는 대상자 신체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눈을 볼게요. 이 눈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감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혹은 눈에 어떤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외안부를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눈 바깥으로 겉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콘택트 렌즈나 안경, 이러한 것들을 착용하는지, 혹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귀를 볼게요. 귓바퀴, 웨이도, 고막, 이러한 외부 구조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귀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혹은 분비물이나 염증, 통증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보청기를 착용한 대상자들, 보청기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지만 보통 보청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본인이 관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간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만 잘 하세요, 보관만 잘 하세요, 이런 이야기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의 염증이나 분비물, 병변, 변형, 그리고 코 점막의 색깔, 청결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사정을 했으니까. 보통 개인위생 문제에서 내릴 수 있는 진단은 보통 자가간호결핍, 이러한 진단들이 보통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개인위생과 관련된 간호진단과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자가돌봄 결핍, 자기무식, 지식 부족, 신체상 혼란, 이러한 것들 있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계획에서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합한 개인위생 간호를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보통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사정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포를 형성을 해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상자의 지식을 확인하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행 단계를 볼게요.
수행 단계, 피부는 보통 일반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피부 간호를 제공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보통 손상과 자극을 방지하고 그죠? 또 영양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다면 특히나 피부 간호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장기간 피부에 닿는 습기, 요실금이 있다든지, 그죠? 요실금 말고도 그냥 변실금, 통틀어서 실금 있는 대상자들도 있고, 습기가 많으면은 그 세균의 생장을 돕고, 그리고 자극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을 한 다음에 몸을 건조시킬 때, 특히나 살이 접치는 부분, 그리고 눌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더욱더 세심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나 손상에 대한 민감성은 개인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 간호에 사용하는 비누나 탈취제, 오일, 로션, 파우더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목욕을 볼게요. 목욕을 왜 하냐? 목욕도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를 완화시킨다거나 특정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의 목적을 보면 목욕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 이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고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축적된 피지 성분 이런 것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대상자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포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순환 상태를 촉진시키고 감각 자극의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목욕을 할 때도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목욕을 할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사용 중 팻말을 걸어둬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문을 잠그게 되면 어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곧바로 대비를 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목욕하는 동안에는 침대 난간을 올려주도록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무 매트 이런 것들을 둬서 낙상이나 안전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목욕을 할 때는 욕조의 물은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받도록 하고 물의 온도도 적절하게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씻을 때는 항상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씻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대상자에게 최소한 만큼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RV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입힐 때 잘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액통에서 수액관을 절대로 분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욕이 끝난 뒤에는 피부를 깨끗하게 건조하고 그리고 깨끗이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